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전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완두로 실험했듯이 유전 연구를 하기 쉬운 생물들을 가지고 먼저 유전 연구를 한 후에 사람에게도 이런 다양한 유전 현상들이 적용이 될까 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먼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습니다. 적어도 30년이 있어야 한 세대를 얻고 3명, 4명까지 밖에 자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유전 연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험실과 같이 임의로 교배할 수 없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를 생각해보면 어느 키가 큰 키고 어느 키가 작은 키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법으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도 조사인데요.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가족의 가계도를 통하여 유전 원리를 알아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 형질을 추적하거나 그리고 유전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계도 조사를 가지고요. 어떤 유전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쌍둥이 조사.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자, 이 쌍둥이 조사를 통해서 유전과 환경이 형질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통계 조사인데요. 자손의 수가 적으니까 어느 지역이나 집단을 통계 처리하여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 통계 처리를 하여 유전자의 빈도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자, 네 번째 최근의 연구 방법은요. DNA와 염색체를 연구합니다. 핵형 분석을 하기도 하죠. DNA에 있는 유전자나 그리고 DNA 염기서열 분석하고요. 유전 현상과 염색체 이상 여부를 알아내는 최근 연구 방법도 있습니다. 가계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가계도에 이용되는 여러 기호를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계도를 표시할 때 네모로 표시하면 남자이고요.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와 동그라미를 선으로 이으면 이것은 결혼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을 이어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이것이 자손을 나타내는데요. 왼쪽은 아들이겠죠. 남자니까 오른쪽은 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가계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람의 유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개념도로 나타냈는데요. 자, 사람의 유전은요, 결국에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중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44개의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즉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이렇게 남자, 여자 모두 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뉩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고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상염색체 몇 개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염색체 위에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염색체에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키라든지 피부색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복대립 유전이 있는데,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개인 경우를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뭐 A, 우열이 뚜렷하겠죠. 라지 A, 뭐 스몰 A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혐알기 유전, 그리고 PTC 미맹 유전, PTC라는 용액의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유전, 그리고 귓불 모양 유전 등이 바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개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ABO식 혈액형 유전이 바로 이 복대립 유전에 해당되는데요. ABO식 혈액형은 염색체 대립 유전자가 총 3종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A 혈액형 유전자, 그리고 여기 B 혈액형 유전자일 경우에는 AB형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O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A형 표현형을 나타내고, 그리고 뭐 B 유전자, B형 유전자, 그리고 뭐 O형 유전자 이렇게 오면은 이것은 B형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즉, 이 염색체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A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B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O도 올 수 있어요. 총 이렇게 3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이런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남녀 차이가 있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반성유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정록 생맹 그리고 혈우병 유전이 바로 X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유전은 이 별표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복대립 유전, 그리고 X염색체에 의한 유전, 반성 유전이죠. 이 3가지 유전 현상을 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가계도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만약 질병 유전자가 있다면 이 질병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전해져 왔고, 그리고 내 질병 유전자가 과연 자손에게 전해질 것인가,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항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요.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고 멘델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PTC 미맹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가계도를 분석을 할 건데요.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을 결정합니다. 부모에게는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고요. 부모는 이형 접합, 즉 잡종입니다. 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을 찾는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자, 이 왼쪽에서 한번 보시면 A, B, 그러니까 A, B는 형질이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손에게서 미맹 형질이 나왔어요. C가 바로 갑툭튀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형질이죠. 자, 이런 형질이 바로 열성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형질을 열성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부터 이제 가계도 분석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요. 이것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X염색체 유전, 즉 반성 유전이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유전자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계도에서 형질을 주고요. 우리가 유전자형을 찾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해 볼까요?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인지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우성인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갑툭튀를 찾으면 되겠죠.
자,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없는 형질이 철수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철수가 가진 형질은 무조건 열성입니다. 열성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혐알기 가능은 우성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우성을 라지 A로 그리고 열성을 스몰 a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성과 열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 분석을 할 건데 열성 표현형부터 다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스몰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자, 이렇게 열성 표현형 먼저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철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형 접합이라고 했죠. 이형 접합. 할머니가 이렇게 스몰 a,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삼촌과 고모는 무조건 스몰 a를 이렇게 하나씩 받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고모는 정상 표현형이고 삼촌도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지 a가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고요. 라지 a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희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 영희 같은 케이스는요, 네,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이 영희가 혐알기가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까지밖에 추측을 할 수가 없고요. 유전자형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할아버지 자식들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과연 라지 A가 되어도 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라지 A, 스몰 a가 되어도 네, 이 고모, 아버지, 어머니, 삼촌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할아버지도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염색체 유전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자,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이 바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ABO식 혈액형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표현형이 A형도 있고요, B형도 있고, 그리고 AB형도 있고, 이렇게 O형 4가지 표현형이 있죠. 자, 그리고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총 3개예요. 그래서 6가지 종류로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형은 AA 있으면 표현형이 A형이 되고요. A와 O가 있으면 표현형이 A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A는 우성이고 O는 열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BB, 표현형은 B형이고요. 유전자형이 B 오면 표현형 B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B 유전자가 O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AB면 표현형이 AB형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A와 B는 우열관계가, 자, 그 다음에 O는 표현형이 네, O 이렇게 O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우열관계는 없지만 O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해서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결정할 필요도 없고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바로 유전자형을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ABO식 혈액형 분석이 가장 쉬워요. 이 ABO식 혈액형은 바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유전자형을 분석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열성 표현형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O형은 확실하게 O를 가지고 있고 다와 라로부터 이제 O 유전자를 하나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O 유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라에도 O 유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A형과 B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AO고 여기는 BO란 소리예요. 타가 A형이 되려면은 다로부터 A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라로부터는 무슨 유전자를 받아야겠어요? 네, O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죠? B 유전자를 받으면 AB형이 되잖아요.
O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R는 B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O 유전자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 분석 끝났습니다. 마가 지금 O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도 O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는 나로부터 O 유전자를 받았겠죠. B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BO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정이 되었죠. 자, 이것은 A형이 되려면 사로부터는 A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부터는 O 유전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가를 보면은, 자, 나에서 이 O 유전자가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B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가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 B형이 되는 거죠. B형. 자,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잘 해내신 거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성염색체 유전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배울 반성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X 염색체 위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 즉 형질이 나타나는 수 정도가 다른 유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록생맹 그리고 혈우병과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 X 염색체 위에 있고, 이것들은 모두 열성 유전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정록생맹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록생맹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는 눈의 구조 중에서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각세포에는 색깔을 구별하는 원뿔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뿔세포를 만드는 이 유전자가 바로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 X염색체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 원뿔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X 유전자는요, 정록생맹 X 유전자에 의해서 우성을 나타내는데요. 정록생맹 유전자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형을 보시면 남자는 이렇게 X- 유전자, 즉 정록생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맹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여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X-를 하나를 갖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가 정상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정상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록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바로 보인자라고 합니다. 정록생맹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보인자라고 합니다. 정록생맹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생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록생맹 유전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 방법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형질의 우성과 열성을 먼저 결정한다. 자, 여기 때는 갑툭튀를 찾으라고 했죠. 갑툭튀 형질이 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이 정록생맹은요, X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전자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2번은 건너뛰고 3번 유전자형을 분석하는데요. 열성부터 유전자형을 분석하면 더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1번과 3번 방법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록생맹 유전의 가계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부모님에게서 없는 이 생맹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생맹 형질을 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요, 정록생맹은 열성 유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우열을 결정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열성인 사람의 유전자형부터 파악하면 쉽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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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X-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이 X-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네, 바로 어머니한테서 왔겠죠. 자, 왜냐하면 Y 유전자는 바로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았고 X 다시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겠죠. 자, 어머니는 X 이렇게 다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상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정상 X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들이 생명이면 어머니도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정상 표현이니까 2번도 이렇게 XX 다시. 자, 5번도 1번은 XY일 수밖에 없죠. 자, 정상이니까요. 자, 이 3번의 딸은 X 다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아버지한테서 X 다시를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Y를 받았으면 남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X 다시를 물려받았겠고요. 어머니로부터는 X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XX 다시로 결정이 되겠고요. 7번, 5번은 7번에게 X 다시 유전자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로부터는 X 유전자가 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계도를 보시면 모든 형질,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형이 다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생명이면 어머니는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결론까지 내려봤고요. 우리 정록 생명 유전의 가계도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생명일 확률은 유전자형 분석을 해볼게요. 자, 생명남자는 X-Y로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고,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 표현형이니까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생명일 확률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가는 X-와 Y를 물려줄 수 있고 자손에게, 그리고 나는 X와 X-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X 다시 XY, 그리고 X 그리고 X-Y. 자손의 유전자형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자, 이 생명인 딸과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손이 생명일 확률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에 꽂힌 가계도 분석을 알아봤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